우리 아이 도서관 길들이기 위한 엉뚱한 엄마의 잔머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서관 밀당 재밌습니다. 엄마는 속으로 예스 먹혔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희열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 도서관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큰 아이가 4학년이 올라가는데도 아직도 책 읽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제일 중점을 두고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요. 꾸준히 제가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다양한 책을 접하고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읽었으면 좋겠어서 도서관에 많이 데려가곤 합니다. 주말마다는 매일 가고요. 평일에도 꼭 한두 번씩 데리고 가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도서관을 길들이는 방법 중에서 좀 엉뚱하긴 하지만 이런 엄마의 잔머리로 몇 번 하다 보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괜찮네 이거 하면서 쓰고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서 오늘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서관에 문 닫기 30분 전에 가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서 아이들을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고요. 아이들 약간 이제 좀 볼만한데 이제 좀 놀만한데 벌써 끝나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약간 갈증을 느끼게, 왜냐하면 갈증을 느껴야 애들이 아쉬워해서 감질나서 나중에 또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를 노려서 이제 문 닫기 30분 전쯤에 가면 이제 끝나기 10분 전부터 노래가 나와요. 끝나는 노래가 나오거든요. 도서관마다 다르긴 한데 포인트는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게 해서 그때 이렇게 말해요. 내일 또 오자. 벌써 끝났네? 벌써 끝났네. 우리 내일 또 오자. 해서 내일을 약속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오늘 하루만 가려고 했던 게 이렇게 하면서 또 내일로 이틀로 연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틀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 되게 괜찮네 하면서 항상 감질나게 끝날 때쯤에 애들을 많이 데려가곤 했어요. 이제 도서관이 끝나니까 이거 읽던 거는 다 끝까지 못 읽었으니까 내가 대출하고 싶은 책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히 했던 방법인데 엄청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엄마 책 좀 반납하러 가자고 아이들을 끌고 가요. 아이들이 이제는 좀 커서 집에 둘이 남아있는 일도 가능은 한데 좀 어릴 때는 엄마 없이 집에 남아있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엄마 책만 반납하고 바로 오자 해서 아이들 데려가서 도서관에 풀어놔요. 그러면 애들이 좀 뭔가 또 만져보고 싶은 책이 있고 또 신기한 게 있고 하니까 한두 개 보려고 막 하는데, 오늘은 읽을 시간 없어 바로 나오자 라고 말을 해요. 읽을 시간 엄청 많은데요. 시간 엄청 많고 갈 데도 없는데 그냥 일부러 한번 그렇게 말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쉬움을 느끼고 또 못하게 하면 애들이 엄청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읽을 시간 없어 바로 나와 했을 때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셨어 바로 나오라고 하셨어 해서 나오는 아이들한테는 쓰면 안 되는 방법이고요. 저희 아이들처럼 말 안 듣고 반대로 행동하는 애들한테는 자꾸 제 말에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권밖에 못 읽어 라고 했는데 한 권 읽고 자꾸 또 읽으려고 하고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성공한 거예요. 저는 바로 도서관에서 나오기 싫었거든요. 또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제가 가족 대출증을 4개를 가지고 있어요. 책을 안 빌려가지고 엄청 널널하게 빌릴 건수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한 권밖에 못 빌려. 한 권만 가져와 라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게요. 거짓말을 쳤어요. 그렇게 빌리지 말라고, 한 권밖에 못 빌린다고 자꾸 제한을 두면 아이들이 더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었고, 도서관을 재밌게 다니던 시기가 있었는데 자판기가 있는 도서관에 다녔어요. 보통 요즘에 자판기가 없는 도서관이 많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도서관 자주 다니는 도서관이 4군데인데 저기 자판기 있는 도서관은 한 군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자판기에서 초코 음료가 있거든요. 초코라떼인가?
700원짜리 초코라떼가 있는데 초코라떼 먹으러 가자고 해서 도서관을 데려가서 동전 막 챙겨간 다음에 도서관에서 책 보다가 나와서 자판기 직접 사용하게 해서 초코라떼를 뽑아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자판기 놀이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간 거예요. 한두 번은 진짜 둘째가 특히나 책에 관심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초코 음료 먹으러 도서관에 다녔는데 그렇게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거기를. 저는 또 한 군데는 가는 길에 편의점이 있는 도서관을 이용했어요. 아이들이 그냥 목적이 도서관 가려는 게 아니라 편의점에 가서 꼭 하나 과자 사 먹고 뭐 젤리 사 먹고 이러려고 도서관 가자 그러면은 꼭 거기로 가자고 하는 도서관이 또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목적은 또 오늘 또 편의점 가고 싶어 하는구나. 또 과자 사 먹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자도 그냥 마음껏 사주고 도서관 갈 때 과자 먹으면서 가는 그런 재미를 만끽하면서 도서관을 다니는 거죠. 책을 보러 가는 길에 나는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다. 책은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뭐 그것도 어디예요. 어쩌. 그리고 언제는 큰아이 7살 때였는데 책을 좀 보게 하고 싶은데 관심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로 직접 검색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책 검색이랑 책 검색한 거 이제 출력하는 것도 가르쳐줘서 책 찾는 방법을 가르쳐줬더니 직접 기계에서 사용하는 거 좋아하고 또 그거 치기 위해서 자판도 눌러보기 위해서 자판 연습도 하기도 하고 한컴 타자로 재밌게 도서관 다니기 위해서 시작했던 방법이었어요. 아이들이 기계 사용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막 아무거나 누르고 막 터치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막 비밀번호 자기가 누르겠다고 하고 그냥 자꾸 뭐를 하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그거는 찬찬히 가르쳐서 이렇게 좀 도와줄래? 라고 해서 사용해보게 하는 것도 자기가 거기서 하나의 뭐 게임처럼 그냥 하나 딱 했다라는 거를 느끼면 책 읽기는 싫어해도 꼭 기계 만지는 거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엄마가 무거우니까 한 권밖에 못 빌려. 이렇게 두 권은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아이들을 데려가면 하지 말라면 더 빌리고 싶어서 우도치 않게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약간 선택을 배우게 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차가 없이 걸어 다니던 시기였고 어디 마트 가갖고 뭘 사가지고 진짜 무거워가지고 그랬던 방법이긴 한데 오히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거우니까 못 들고 와 하나만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보고 싶고 약간 밀당이라고 해야 되나? 책의 갈증, 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 가족 카드를 4개 만들어서 아이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이름이 써 있는 대출증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 카드로 대출을 꼭 해오니까 이제 아이 이름이니까 책임감을 느끼게 연체되면 못 빌린다. 반나비를 지키게 돼야 되니까 꼭 다시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반나비일이 아닌데도 오늘 반나비일이야 오늘까지 내야 돼 라고 해서 데려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애들이 이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정확하진 않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정확하긴 한데요. 어릴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오늘까지 반납해야 돼 하면 어디 놀러 가려다가도 반납해야 되는 날이구나 하고 말을 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선의의 거짓말 필요하고요. 또 도서관에 가면 뭐 빌리고 싶은 책 있어? 이거는 또 도서관을 많이 다니고 책 읽기를 좀 많이 해본 아이들이 빌리고 싶은 책도 생기기 때문에 도서를 신청을 하고 오면 예약 도서가 도착했다고 문자가 오면 한 3일 이내에는 가야 그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한 번 더 갈 일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도서관을 자꾸 갈 일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 방법은 도서관에 가면 아이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좀 별로인 프로그램도 많고, 이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뭘 여기까지 와서 굳이 해야 되나? 라는 경우가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도서관에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좀 여기서 놀아봤던 아이다. 내가 여기 이야기 방도 내가 들어가서 활동해봤던 교실이고, 또 저쪽 무슨 뭐 세미나실도 내가 들어가 봐서 다 알고 있는 사무실이고, 약간 이런 좀 쓸데없는 자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우쭐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이 도서관을 다 장악하고 있어. 나는 뭐 여기 다 알고 있어 라는 마음이 들면서 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나의 구역. 여기는 내가 놀아본 곳. 약간 내가 좀 자기 뭐 좀 해보네. 내가 여기서 뭐 좀 해보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해진 줄 알고 착각하게 되고, 물론 친해졌죠. 착각해도 되는 거죠. 착각이 아니라 진짜죠. 그쵸? 그런 거를 느끼고 있는 아이의 표정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잘 알고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도서관 프로그램을 참여하다 보면 별로인 프로그램도 있지만 뭐 굳이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신청했다가 되게 득을 본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득을 본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상황으로 얻어진 것들 말이죠. 저는 아직도 계속 잔머리 쓰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책을 마구마구 푹 빠져가지고 보는 건 아니에요. 물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아이들만의 그러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진짜 책을 사랑하고 책으로 휴식을 하고 즐거움을 얻고, 책에서 보지 말라 하는 학습 만화책에서도 되게 얻은 지식들도 많고 할 거예요. 또 제가 잘 모르는 게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아직도 엄마의 노력과 엄마의 잔머리와 이런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좀 이끌어야 될 필요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썼던 방법 몇 가지를 풀어보았어요. 별거 없지요. 그치만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지금 말씀드린 게 10가지거든요. 근데 뭐 이거 말고도 아마 계속 제가 지내오면서 애들이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방법들이 계속 추가되거나 이렇게 제거되거나 할 것 같아요. 어릴 때 쓰던 방법, 이제는 좀 커서 씨알도 안 먹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함께 잔머리 좀 굴려서 책 읽기에 있어서만큼은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우리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부탁합니다. 감사드릴게요. 부탁합니다.